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플로 대표이사 윤수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목대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축방향 자속형 퍼스널 모빌리티 추진제. 쉽게 설명하면 전기자전거나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엔진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엔진 모듈 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터와 그다음에 파워를 공급하는 에너지 쪽 하나, 그다음에 컨트롤러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플로가 2017년대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모터 컨트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쪽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기술을 합체한 추진체 모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또한 오늘까지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코로나, 이 두 가지가 협쳐지면서 우리 생활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온 것이 뭐냐면 배달 배송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권 때문에 경유 차량이 이제 시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알다시피 유럽은 대부분의 배송 차량이 밴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구인성 그런 형태의 그 경유로 가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이 이제 시내 진입 못하고 그다음에 일부 진입하는 지역도 시간 제약이 있고 이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저희들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유럽 현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친환경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가는 모습이죠. 여기는 파리 시내의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빌리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량에서도 마찬가지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나 브로제가 약 한 80%, 그리고 일본 제품이 한 10%,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대만 제품이 한 10% 정도 시장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모터 기술들은 30년 전에 이미 개발된 모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출력 토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 이야기할 때 마력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출력의 와트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력수죠. 그래서 그 출력 토크가 얼마만큼 강하냐가 이 엔진의 그 성능을 좌우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70에서 80Nm로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약 한 30-40% 정도 높은 토크를 내는 모터를 개발을 해서 엔진 모듈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저희들 보시면 여기의 모습을 보면 고출력이고 고토크이면서 크기는 훨씬 더 줄이고 가볍게 가는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양산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250W에서 350W 모터. 그러니까 유럽은 250W가 출력이 기준이고 한국은 350W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중형 회전자를 이용을 하면서 소형화시키고 무게를 줄임으로 해서 당연히 가격 단가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에 성공한 것 중에 가장 큰 모형 중에 하나가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모듈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모듈 형태가 미래에는 모듈을 2개를 끼면 모터 사이즈의 출력이 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모듈을 2개를 넣으면 똑같은 부품을 조립을 해서 2배, 3배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로 확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 저희들이 개발을 완성을 했고 저희들이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30년 전에 개발된 모터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 저는 축방형 자속형 모터를 써서 그 또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완성시킨 볼레칭 이중 사이클로이드 기어를 넣어서 추진체로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 추진체의 가장 큰 강점은 왼쪽에서 기존의 독일 제품에 비해서 오른쪽은 저희들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독일 제품이나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벨트 형식으로 해서 기어를 연결하는데, 저희들은 기어가 모터 안으로 들어가서 일체형으로 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볍고 토크는 훨씬 더 높은,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기존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교되는 제품인데요. 독일 저희 제품, 중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현재
대응하고 있는 시장이 물론 메인 시장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 배터리로 가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을 시작을 했고, 최초로 저희 프랑스랑 같이 합작해서 내년에는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전기 자전거와 카고 바이크가 출시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토크가 기존에 있는 독일 제품 70, 저희들이 120, 중국 제품이 한 55 정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중국 제품한테도 가격 경쟁이 있을 만큼 가격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에 지금 앞으로 내년 2월달에 출시할 수소 연료 전기를 자전거로 가는 새로운 전기 자전거인데요. 이건 한번 충전하면 약 한 150km 정도로 가고요. 토크는 한 120Nm를 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전기 자전거 시장의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 약 한 40조 정도 시장, 43조 정도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7년도에 70조 정도 예상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전거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전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출퇴근 내지는 일상 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750불 정도, 근데 유럽은 3,200불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유럽에서 전체 약 한 39%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에 내연기관을 가장 먼저 판매 중단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작년 1년 동안 전기 자전거가 50만 대가 팔렸습니다. 자, 이 시장이 커지면서 네덜란드가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됐냐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덜란드 자체 내에 전기 자전거 생산 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실제로 악셀그룹은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자전거에서 독보적인 어떤 시장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BMW, 벤츠, GM, 포드, 뭐 그다음에 포르쉐까지 지금 전기 자전거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폭스바겐에서 지난 9월 달에 카고 바이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 자전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카고 바이크 시장을 보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배송 문제가 이제 유럽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나온다면 짐을 같이 실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자동차를 대체를 하려면 사람만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중에 아마 타시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반드시 쇼핑을 가거나 어떤 물건을 배송하는 데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자전거로 옮겨가면서 카고바이크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카고바이크라는 이야기는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짐을 200kg까지 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터 엔진은 출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50 왔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동일한 출력 내에서 얼마만큼의 큰 토크를 내느냐가 이 시장의 승부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그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토크를 만들어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독일하고 프랑스에 가서, 유럽 시장이 지금 이쪽 시장이 워낙 커져가니까 저희들은 수소 관련된 카고 바이크를 개발하고 앞으로 출시할 회사와 저희 엔진을 집어넣는 미팅을 하고 왔고요. 계약도 하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프리미엄 쪽에 가장 앞서가는 스톡사하고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쪽에 추후에 출시하는 카고바이크 쪽에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저희 엔진 모듈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럽하고 미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는 유로바이크랑 하이볼루션, 독일하고 프랑스에 전시를 하고 왔고요. 앞으로 미국의 CES 22를 1월 달에 저희들이 참가합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참가를 해서 반응이 괜찮았었고요. 올해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가서 한번 시장을 한번 열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은 프랑스와 독일 쪽에 구매 조건부를 맺어서 현재 약 한 50억 정도 수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2025년도에 약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출 중심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략의 어떤 매출 전략을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이제 저희들 중요한 게, 국내에서 현대자동차와 최근에 내년도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특히 카고 바이크 쪽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하는 걸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소부장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유럽에 특히 시장을 중점을 둬서 유럽 고객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에 있는 생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 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플로가 세계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고토크의 제품으로 시장을 한번 리더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물론 저희가 이제 유럽의 시장을 가기 위해서 만드는 포스터 같은 건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작가가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후쯤 되면 이런 형태의 모빌리티가 실제 우리 생활에 가까이에서 기존의 어떤 그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그런 세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